혹시 마늘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평소에 마늘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롭다는 뜻으로 마늘을 이레백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효능과 효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의 성분 중에는 셀레늄과 알리신 등의 성분이 몸속에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당뇨 및 치매 예방까지 하는 놀라운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마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늘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마늘을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마늘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마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은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해서 몸속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하는 마늘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늘을 구워서 먹을 때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므로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마늘도 같이 구워서 섭취하는 것도 몸에 좋고 시중에서 파는 구운 마늘을 구입해서 하루에 2쪽씩 간식처럼 드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요즘 당뇨에 걸려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에 걸리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운동이 부족하고 또한 스트레스 등 이런 이유로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쉽게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요.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심하면 눈이 실명되거나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알리신 성분이 췌장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 속 당질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어 당뇨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늘을 하루에 2쪽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발이 붓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럼증이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고혈압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주로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런 원인으로 혈관 속 혈액이 끈적하게 변하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뇌와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끈적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하고 독소까지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혈관 관리가 되어 뇌경색 및 심근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면역력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감기나 독감은 예전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강해서 쉽게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셀레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은 몸속 면역력을 활성화시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셀레늄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두 쪽의 구운 마늘을 드시거나 요리할 때 다진 마늘을 같이 넣고 드시면 독감이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먹는 데만 사용하지만 사실 마늘은 놀라운 미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늘은 피부를 반짝반짝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알리신 성분은 피부 톤을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마늘은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은 항산화 물질인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주름진 피부를 쫙 펴주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요리를 하실 때 꼭 다진 마늘과 같이 넣어 드시면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장아찌로 만들어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늘장아찌는 주로 소금물이나 간장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마늘장아찌를 자주 먹다 보면 이 기준을 10배 이상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장아찌를 만들 때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는데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장아찌를 드실 때는 꼭 하루 3쪽 정도만 섭취하시고, 가급적이면 마늘장아찌보다는 구운 마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마늘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마늘즙입니다. 마늘에는 정말 많은 효능들이 있지만 사실 마늘만 따로 먹기에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서 마늘을 농축시킨 마늘즙으로 드시면 먹기도 쉽고 그 효능도 배가 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 속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장 질환 및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즙의 정말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특히 마늘즙을 통해 고농축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이러한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즙을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하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수술을 앞두고는 마늘이나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둬야겠다고 생각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늘즙이나 인삼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늘과 인삼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의 응고를 막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마늘즙이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알리신이 정상인들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수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환자나 혹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미리 의사와 상의하고 수술 전 2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몸의 체력을 보충하는 데는 돼지고기가 최고인데요. 돼지고기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기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돼지고기가 마냥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수육으로 먹기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의 경우 비계 등 기름진 부위가 많아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마늘을 같이 먹으면 체내에 쌓이는 지방 덩어리를 분해시켜줍니다. 마늘을 굽게 되면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조엔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 혈전 응고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반드시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마늘과 야채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주로 버터나 마가린과 같은 고지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마늘빵에 바르는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과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마늘 자체는 건강에 이롭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마늘빵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또한 마늘빵 역시 흰 밀가루로 주로 만드는데요. 흰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재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빵은 최대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돼서 감기나 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 B와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너무 좋은 꿀 조합이 되는데요. 힘든 일을 자주 해서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신 분들, 1년 내내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신다면 꼭 마늘과 꿀을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일품인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꿀은 신이 내린 천연 치료제라고 불릴 만큼 옛적부터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할 때나 외상을 입어 상처를 아물게 할 때도 꿀을 사용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이 꿀을 얼굴에 발라 피부 미용에도 사용할 정도로 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꿀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6가지 효능, 그리고 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1kg의 천연 벌꿀을 얻기 위해서 꿀벌이 자그마치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꿀을 수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이렇게 모은 꽃꿀을 벌의 침 안에 있는 효소를 섞어서 숙성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벌꿀은 꽃꿀 속에 원래 있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꿀을 백밀이라는 이름의 약재로 활용해 왔는데요. 기를 돋우고 통증을 완화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건조한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꿀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효능도 각각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야생화 꿀이라고 부르는 자파꿀이 있고 아카시아 꿀과 밤꿀이 대표적입니다. 자파꿀은 야생에서 피어난 여러 가지 꽃으로부터 만들어진 혼합꿀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다 보면 층이 분리되어 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결정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며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신체 내에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마그네슘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신경통이나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되고 피로해소 및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밤꿀은 밤꽃에서 채취한 꿀이며 밤의 색깔처럼 진한 갈색을 띱니다. 기본적으로 꿀의 단맛을 내지만 먹은 뒤에 끝맛이 씁쓸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더 활용되고 있는데요. 밤꿀은 꿀 중에서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 꿀입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매일 내 몸을 침투하는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면역세포가 암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 바로 암세포가 한 곳에 자리 잡고 계속 커지면서 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면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뿐만 아니라 성인병에도 잘 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식단이 불규칙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여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자가 면역 세포가 없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꿀을 먹으면 외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 세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을 막아줘서 질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누렌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키누렌산 성분에는 항산화 효과와 함염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서 퍼져 있는 악성염증을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른 꿀들보다 색이 짙고 쓴맛이 나는 특성이 있어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으로 많이 찾는 꿀입니다. 하루 한 스푼씩 잠자기 전에 꾸준히 드시면 매일매일 황소 같은 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푸석한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섞어주면 천연팩이 완성이 되는데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려면 딸기 꿀팩이 좋고 미백 효과를 원하시면 오이나 감자를 갈아서 꿀을 넣어 팩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펴바른 뒤에 15분쯤 있다가 씻으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피부가 거칠고 푸석하다면 세안 뒤에 꿀을 얇게 펴바른 뒤 5분 후에 씻으면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꿀을 한 스푼씩 떠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삭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도와주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꿀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복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꿀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은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작용을 해서 몸속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돼서 감기나 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또한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 B와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너무 좋은 꿀조합이 되는데요. 힘든 일을 자주 해서 조금만 일해도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 한 스푼씩 잠자기 전에 꾸준히 드시면 기침 가래도 사라져 기관지 건강에 좋고 다음날 아침에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관지와 기력 보충에 좋은 꿀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주시고요. 찐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올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의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되는데요.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꿀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이라는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탄닌산철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병든 자를 회복시키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약에 꼭 넣는 재료로 사용될 만큼 몸이 허약해서 평소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약처럼 사용되었는데요.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와 항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일교차가 큰 날씨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울 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체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높여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면역력 관련 지표가 증가했고 감기 회복 역시 더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생강 자체로만 먹기에는 쓴맛과 매운맛 때문에 쉽게 먹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 꿀을 한 스푼 타 먹으면 쓴맛과 매운맛이 중화되어 건강도 2배가 되고 맛도 2배가 되는 훌륭한 식품으로 변합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목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생강을 생강꿀차로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풍부한 항염 성분과 꿀의 항균 성분이 결합하여 염증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같은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생강을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잘라 티포트에 넣고 끓인 다음 잘 우려낸 생강차에 꿀 한 스푼 넣어 먹으면 수족 냉증이 싹 사라지고 몸속 체온과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과 기력 보충에 최고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먹고 저녁 자기 전에 한 잔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럼 반대로 꿀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꿀과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 예방에 좋은데요.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신 분들은 저녁 식후에 꿀배를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꿀배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안의 씨를 다 제거하고요. 배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서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되는데요.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꿀과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줘서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설탕물이 들어간 꿀이 아닌 순수한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천연 벌꿀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 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먹여서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 벌꿀보다는 천연 벌꿀이 몸에 특효약이 있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사양 벌꿀과 천연 벌꿀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꿀병 균면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유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 꿀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유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요. 최소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 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 균면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